인생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우리는 늘 수많은 관계와 마주하곤 합니다. 친구, 가족, 동료, 연인.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따뜻한 조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가운 경고 사이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헤맬 때도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서로 충돌하는 듯한 말들이 사실은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본질을 꿰뚫는 현명한 지혜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이 역설적인 조언들이야말로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방황하거나 때로는 피로감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께 겉보기엔 모순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줄 7가지 비밀스러운 열쇠를 건네드리려 합니다. 이 열쇠들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통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첫 번째 역설은 바로 때로는 멀리 떨어져라와 결국 가까이 다가가라는 상반된 조언 속에서 피어납니다. 어떠신가요? 이 2가지 말은 언뜻 들으면 전혀 다른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깊이는 때로는 적절한 간격에서 시작되죠. 너무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들이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뿌리를 얽히게 만드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너무 밀착된 거리는 때때로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개인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 사이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개성이 희미해지고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너무 당연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게 되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고요. 마치 매일 보는 풍경처럼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때로는 멀리 떨어져라는 지혜입니다. 잠시 물리적 혹은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일종의 관계 리셋 버튼과도 같아요. 잠시 떨어져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는 거죠. 복잡한 도시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한 발짝 떨어져 서면 비로소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과 자신의 마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결국 가까이 다가가라는 2번째 조언의 기반이 됩니다. 잠시의 떨어짐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깊은 유대를 위한 준비 과정인 셈이죠. 서로에게 충분한 공간을 허락하고 난 뒤 다시 다가가는 발걸음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더해지고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며 함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서먹했던 2사람이 다시 웃으며 진심을 나누는 순간처럼 잠시의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지만 적당히 느렸다 놓아야 탄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답답하거나 지쳐갈 때 무작정 더 가까워지려 애쓰기보다는 잠시 숨 쉴 틈을 주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멀리 떨어져 서로의 존재를 음미하고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혜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첫 번째 역설이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역설이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또 다른 복잡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침묵이 금이라 하고 또 어떤 때는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니 이 상반된 조언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2번째 역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라는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입을 꾹 다물곤 합니다.
잠시 침묵하는 것이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현명한 선택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그대로 두면 고요함을 유지하듯이 말이죠. 모든 불만을 즉각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관계의 표면에 불필요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나 습관에 대해 매번 지적한다면 그 관계는 피로감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침묵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균열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불만은 마음속에 쌓여 결국은 큰 벽을 만들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감정이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언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진정한 지혜는 바로 언제 침묵하고 언제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농담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 농담이 악의 없이 나온 것임을 안다면 잠시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이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농담이 반복되거나 당신의 가치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 솔직하지만 정중하게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이렇게 섬세한 소통의 줄다리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죠. 침묵은 때때로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 되지만 솔직함은 관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견고한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역설을 함께 탐구해볼까요? 나 자신을 우선시하라는 조언과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조언은 얼핏 들으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스스로의 욕구와 감정을 뒷전으로 미루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미덕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자신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결국에는 지쳐버리고 말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스스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배려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내 공허함과 불만이 쌓여 관계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오직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관계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시소처럼 결코 안정적인 균형을 이룰 수 없겠죠. 결국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자기 우선이나 과도한 타인 배려는 모두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적인 조언들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건강한 이기심과 상호적인 배려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그릇을 단단하게 채워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곤한 주말에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먼저 충전한 뒤에야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나의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점이 필요해 라고 용기 있게 말함으로써 상대방 또한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기꺼이 서로를 위해 한 발짝 다가서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현명한 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역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때로는 변화를 요구하라는 메시지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메시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의 기본이자 가장 아름다운 태도일 겁니다. 상대방의 단점마저 포용하는 너그러움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때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마치 식물이 햇빛을 찾아 방향을 틀고 더 좋은 토양을 찾아 뿌리를 내리듯 관계도 때로는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변화를 요구해야 할까요? 이 역설적인 지혜의 핵심은 본질과 행동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타고난 성격, 가치관, 혹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경험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들은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바꾸려 드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변화를 위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느긋한 성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성격에서 오는 여유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늦는 습관이 계속되거나 무례한 언행이 반복된다면 이는 관계를 위해 건설적인 피드백과 함께 변화를 요구해야 할 지점인 거죠.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상대방의 핵심적인 자아는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되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행동의 변화는 함께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요? 이처럼 받아들임과 변화 요구 사이의 현명한 균형은 관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네 번째 역설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통찰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관계의 지혜는 상대의 본질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이 지혜의 시선을 관계의 범위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사회생활의 미덕이자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모든 이에게 똑같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소외되거나 심지어는 지쳐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역설, 즉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는 조언과 나와 맞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조언 사이의 현명한 균형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넓고 얕은 관계는 분명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 똑같이 깊은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마치 제한된 양의 물을 수백 개의 화분에 고루 주려다 결국 어떤 화분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가진 존재이기에 때로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웃고 대화하면서도 문득 공허함과 깊은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강들이 모여도 깊은 바다가 되지 못하듯 겉으로만 가득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연결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대신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더 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죠. 얕은 강물 수백 개를 건너는 것보다 깊은 우물 하나를 파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신과 결이 맞는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 이 역설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역설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약점은 숨기고 강점만을 부각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려는 이면에는 때로는 과연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라는 조언과 약점을 공유하여 신뢰를 얻어라는 조언 사이의 흥미로운 긴장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은 분명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다가가기 어려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완벽하게 코팅된 유리창처럼 빛은 반사하지만 그 안에 진실한 모습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것과 비슷하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상대방의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라는 생각에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신뢰와 깊은 유대감은 상대방이 당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싹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실수, 어려움, 혹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보여주는 용기와도 같아서 상대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되죠. 당신이 약점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느끼고 당신에게 더욱 깊은 공감과 따뜻한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나도 아팠어라고 말할 때 느끼는 동질감처럼요. 이러한 취약성의 공유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약점은 당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 참 역설적이지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7번째 역설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감사하고 칭찬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물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때로는 칭찬만으로는 관계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의 성장을 저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때로는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라는 용기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칭찬하라는 부드러운 조언과 때로는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라는 따끔한 조언. 이 둘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칭찬과 감사는 관계의 따뜻한 햇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주죠. 하지만 햇살만으로는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듯이 관계 역시 칭찬만으로는 온전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가 관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줄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에 병든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아프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이는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비판적인 피드백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깊어지기를 바란다. 당신이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무심코 내뱉는 상대방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단순히 침묵하기보다는 내 말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적인 피드백은 관계를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더 깊은 이해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로 이끌어줄 겁니다. 칭찬과 피드백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국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죠. 마치 달콤한 영양제와 쓰디 쓴 약이 모두 건강에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방금 전 우리가 나눈 칭찬과 비판에 대한 이야기처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지혜는 이처럼 겉보기엔 상반되는 두 가지 가치들 사이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조언과 결국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역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솔직하게 말해야만 오해가 풀린다는 진실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7가지 역설적인 조언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관계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지혜는 어느 한쪽의 조언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테니까요. 우리가 마주한 관계의 복잡한 실타래는 고정된 공식이나 정해진 해답으로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죠. 밝은 빛과 짙은 그림자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입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듯이 관계의 본질 또한 단순한 하나의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상반된 조언들 사이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이죠.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실들이 조화롭게 엮여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듯이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만 했던 수많은 관계의 조언들이 이제는 서로를 보완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놀라운 통찰로 다가오실 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포용력과 때로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변화를 요구할 줄 아는 용기가 만나 비로소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꽃피우게 되는 것처럼요. 이처럼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관계의 미로 속에서 아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이제는 나도 이 난해한 관계 속에서 나만의 현명한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계의 복잡성 뒤에 숨겨진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제는 당신 스스로 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순간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낸 이 역설적인 지혜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인간관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의 파도 속에서도 당신만의 현명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용기와 통찰력을 선사할 테니까요. 이 지혜로운 조언들은 당신이 휘청거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의 등대가 되어주겠죠. 겉보기엔 정답이 없는 듯 보였던 인간관계의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상반된 조언들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밤과 낮, 빛과 그림자가 서로를 완성시키듯 이 역설적인 지혜들은 관계의 모든 면모를 아우르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얻은 이 통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소중한 관계들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가꿔나갈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관계의 예술을 창조해 나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